자,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상 확률 분포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상 확률 분포는 기껏 해봐야 확률 변수가 보통 3개에서 6개 정도로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뭐 한두 개짜리는 너무 쉬워서 안 되고, 보통은 이제 확률 분포가 3개, 4개가 많이 등장을 하고, 뭐 많으면 6개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가 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나오고? 1 나오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와 평균을 곱하고 곱해서 뭐 하자? 더하자. 그거 우리는 시그마를 표시하고 확률 변수 x에다가 요거를 확률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계산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재평평대를 쓰거나 아니면 평균을 구해서 편차를 구해서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상 확률 분포 문제는 너희한테 표를 주진 않아요. 표를 줄 때는 미지수를 깔고 들어오고, 표를 안 줄 때는 너희가 직접적으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이 뭐 동전, 주사위,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 확률 분포가 시행 횟수가 겁나 커야만 할까요? 아니요. 한 번 이상이면 무조건 돼요. 시행 횟수 가지고 제가 터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행 횟수는 한 번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시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독립 시행이면서, 0부터 n까지. 그렇죠? 독립 시행이라는 말은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은 랜덤이에요. 그리고 복원 추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야. 시행을 처음 했을 때랑 100번째 했을 때랑 1000번째 했을 때 시행이, 그 환경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런 걸 독립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 시행 확률을 쓰겠죠.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서 확률 변수가 0부터 시행 횟수까지, 그러니까 0부터 n까지의 모든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촉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 충분히 큰 값, 큰 수의 법칙, 이항 분포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니까 n의 값이 충분히 커야 돼.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야, 학교 시험 문제 나오려면 그래도 n의 값이 몇십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애들은 몇십이 넘어야 이항 분포를 쓸 수 있다고 외운단 말이지. 그런데 독립 시행의 확률이고, 이분 추출이 복원 추출이고, 0부터 1까지만 간다면 n의 값이 1이어도 돼요. n의 값이 2여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증명하기 전에, 책으로 증명하는 그 복잡한 거는 몰라도 된다고 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5일 때 보여드렸죠. 그걸 왜 보여줬냐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이상 확률 분포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 또한, 만약에 독립 시행이고 확률 변수가 0부터 그 시행 횟수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굳이 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이항분으로 풀어도 답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여러분 숙제할 때 해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항분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시행 횟수가 한 번이어도, 두 번이어도, 세 번이어도 이항분포는 통용됩니다. n의 값이 충분히 크지 않아도 돼요. 왜? 애초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내는 것들은 전부 다 독립시행이면 무조건 0부터 n까지 만들거든요. 숫자가 적으면 애들은 그렇게 말아요. 0부터 한 3, 4까지 나오면 한 이상 확률 분포로 풀고, 뭐 이게 n의 값이 몇십 이상이 나오면 이상 확률 분포로 풀 수 없으니까 이항 분포로 푼다. 개뿔 뜯다 보는 소리고요. 이것만 만족하면 n이 2든 3이든 그냥 이항 분포로 풀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3번 던질게요. 3번 던져서 동전을 가자. 쉽게 동전을 가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근데 몇 번 시행할까? 한 3번 할게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애들은 보통 열심히 표를 만든다. x 0, 1, 2, 3. 그렇죠? 네. 확률을 구합니다. 이거 근데 애초에 두 개가 모두 나올 확률 4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꽝일 확률은 몇 분의 몇? 8분의 4분의 3. 이건 아닌가? 전부 다 꽝일 확률. 전부 꽝, 꽝, 꽝 모두 꽝일 확률. 64분의 2죠. 어? 64분의 2. 64분의 1. 이게 왜 안 돼요? 네, 됩니다. 되시죠? 됩니다. 되시죠? 왜 64분의 1이요? 2의 6제곱분의 1이라서 2에 6제곱분의 3C 0. 그렇죠? 3C 0이 뭔지 아세요? 1. 네.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4분의 1에 0제곱. 맞나요? 이거요? 이거 맞아요? 27 아니에요? 4분의 1 0제곱에 4분의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는 64분의 27 들어가죠. 근데 자 이거 우리 뭘로 구했어요? 독립시행으로 구했죠? 네. 끝난 거야. 독립시행이네? 확률 변수가 0부터 3이네? 그럼 멈췄어야지. 아, 이게 이항분포구나. 이거구나. 그럼 평균은 뭐구나? 4분의 4분의 3이구나. 분산은 뭐구나? 16 여기다가 4분의 3만 추가로 곱하면 되겠구나. 끝. 이런 식이야. 아하.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처음에 눈치를 못했어. 솔직히 다 문제 못 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던졌는데 앞면에 두 개 다 나왔는데 막 시행횟수가 한 세 개밖에 안 되면 우리 이항분포 못 떠올려요 보통 학생들은.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확률 딱 구하려고 할 때 n 컨비네이션 r 나온 횟수죠. 그리고 나올 확률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이걸 곱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확률을 구했다. 그 순간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우와. 0부터 n까지네. 빨리 이항분포 턴하셔야 되죠. 왜? 그걸 구하는 게 훨씬 야 얼마나 좋아. 빠르다. 이거 왜 해? 그냥 하면 되지. 그쵸? 물론 또 편차를 구하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항분포였던 거고 그러한 이항분포들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항분포들은 n의 값이 충분히 커진다면 n의 값이 충분히 커진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자, 흐름이야. 전기로 이산 확률 분포인데 이 녀석이 만약에 독립이면서 0부터 n까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이항 분포를 따른대. 네. 자,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자, 느낌이 달라. 이항 분포는 값이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값이야. 나오는 횟수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는 뭐야? 키, 몸무게, 뭐 그다음에 뭐 밀도 아니면 뭐 기록 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떨어지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는 녀석들 그런 경우에 연속 확률 분포로 그래프를 표현하는데 자, 연속 확률 분포가 어떤 형태로 표현될 때 어떤 형태로 표현되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 종 모양으로 표현되면 우리는 자 평균은 평균 좌우에서 대칭 그리고 무슨 모양? 종 모양으로 서양의 종 모양으로 표현되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곡선형으로 주어지는 모든 연속 확률 분포의 문제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를 따라요. 무조건이야. 그런데 봐봐. 이 이항 분포 있죠? 이항 분포.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다. 크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확률 변수가 충분히 커지겠죠? 충분히 크다는 개념은 겁내 크다. 거의 무한대급으로 크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게 결국 뭘 이루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얘가 종 모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의 루틴이 뭐냐면 얘를 줘. 근데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른대.
근데 이항 분포가 충분히 커.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충분히 크다는 개념이 몇십이어도 된다는 거야. 50. 솔직히 말하면 50이야. 50개 전밖에 안 지키거든. 이게 설마 연속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풀면 풀려. 자, 그게 이제 시험의 좀 맹점인데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크다라고 돼 있는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뭐 한 50, 한 100, 심지어 막 20 이래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면 풀려요. 그게 이제 조금 좀 안 맞아. 현실과의 살짝 괴리감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연속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구할 거 아니야. 확률을 구할 거예요. 확률을 구할 때는 무엇으로 구하는 게 정석이죠? 정적분이에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결국은 연속 확률 분포의 특정한 범위에서 확률이라고. 자, 그럼 질문.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항상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이렇게 주어지거든.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주어지거든. 근데 만약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a의 확률을 구하래. x가 a일 때의 확률을 구하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A 빼기 a 빼기 a니까. 네. 우리 정적분이니까. a에서부터 a까지 fx dx니까 당연히 0 나오는 게 너무 당연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당연히 범위로만 구하셔야 되는데 이 범위가 의미하는 건 실제로는 a부터 x를 써거든요. 자, a부터 b까지의 저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의 식에다가 dx를 썼다 이거예요. 이게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넓이가 결국은 확률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야 그냥. 근데 이항 분포는 네네. n이 충분히 크면이잖아요. 자, 이상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건 이것만 조건 만족하면 돼요. 네. n이 1, 2, 3, 4도 돼. 네. 근데 자,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야. 그러니까 곡선이라고. 근데 어, 저게 이항 분포는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면 평균 저 대칭이에요. 저한테 지금이야. 네.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왜냐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커지면. 근데 시행의 수가 한 2개, 3개면 솔직히 이건 충분히 큰 게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충분히 커졌을 때는 점점 정규 분포 그래프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으로 가야 돼. 충분히 커진다는 이 개념이 결국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항 분포의 그래프가 점점 정규 분포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 2개일 때는 점점점 이거지. 근데 이제 그 점이 점점 무한대로 커지면 커질수록 한마디로 우리가 그거랑 똑같아. dx 입실로. 이거 델타 x를 한없이 작게 만든 거잖아. 무한수. 그것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 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확통은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극한과 정적분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 옛날에는 그렇게 갔어. 옛날에 애초에 확통을 개념을 공부할 때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 함수를 주고 그걸 가지고 풀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궁금하시면 책에 보시면 2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의 247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에 확률 밀도 함수가 써 있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제곱. 2야 나오죠. 2 어디서 많이 보니까 2가 나와요. 2가 그렇죠. 자연상에서 2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하셔야 돼요. 이걸 적분하셔야 되죠. 적분하셔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미리 적분하시고 그걸로 넓이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계산했어요. 이가 뭐예요? 2? 신원아, 2가 뭐야? 2는요. 뭐라고 설명해야지? X가 그냥 원주율 같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원주율이 3.14 뭐 하잖아. 2라는 녀석도 이제 미적분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숫자야.
그렇죠? 비율 같은 거거든. 원주율이 결국 비율이잖아. 지름과 원의 둘레 사이의 비율이 원주율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 E라는 녀석도 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 로그의 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비율 관계야. 비율 관계인데 그걸 우리는 2.718281828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 대충 그냥 2.7 정도 된다. 이렇게. 플러스 X.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좀 쉽지 않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흐름만 아시면 돼요. 이상확률 분포가 독립이면서 0부터 n까지의 확률 변수를 가지면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이항 분포는 충분히 커지면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연속 확률 분포는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면서 종 모양을 띠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녀석들을 곡선으로 너희한테 문제를 주면 절대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 왜? 정적분을 쓸 수 없으니까. 물론 너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 안 내니까. 그러니까 연속 확률 문제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녀석들은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무조건 직선으로 나와. 직선의 형태를 가진 그래프만 나와. 그래서 너희가 너희들을 무조건 구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전부 다 정규 분포야. 그러니까 두 부류밖에 없어. 직선으로 표현되는 정규 분포가 아닌 그래프와 곡선으로 표현되는 종 모양과 좌우 대칭,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으로 표현되는 정규 분포 그래프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근데 이 녀석은 딱 시험에 한 문제 나와. 나머지 다 이거야. 이해하시죠? 자, 이 흐름대로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여기 했나요? 이거 안 했지? 아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보다 다른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볼 건데 지우야 이제 안 아파? 응. 그것도 아픈 척해. 아파요 저. 어? 아, 안 아파요? 네. 자,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게 정석입니다. 학교 그 문제 정석이에요. 자,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가 범위가 0부터 3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를 해요. m부터 2까지의 확률과 2부터 3까지의 확률이 어떻다?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2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해봅시다. 넓이 구하시면 돼요. 밑변의 길이 얼마? 1, 높이 얼마? 3분의 2. 그러면 이 녀석 넓이는 얼마?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m이라는 녀석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넓이가 3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뭘 생각할까요? 닮은 비. 닮은 비? 왜냐면은 저 아마 써주시면 돼. A, B. 싫어. 자, 자, 요게 이제 신원이가 말하는 건 요 도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대. 근데 이 도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예요? 3분의 2거든요. 네. 3분의 2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끊어져서 얘랑 넓이가 같은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 녀석의 값이 되면서 그래서 요게 넓이가 3분의 1이 될 테니까 반동은 났으니까 그러면 그걸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야? 총 넓이가 3분의 2였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3분의 1이니까 네. 그러면은 넓이 b가 1대 2니까 닮은 b는 역추적해서 1대 루트 2가 될 테니 그러면은 이거 2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와, 천재인가 봐. 자,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건데 이거는 닮음을 겁나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몇 명은 억지로 막 끄덕끄덕하네. 자, 어쨌든 간에 이해되시는 분은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 자, 봐봐. 이게 연속확률 분포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닮음 겁나 잘하는 애들한테는 꿀인데 닮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연산으로 풀어야 되거든. 자, 연산으로 풀어볼게요. 이게 연산으로 풀렸을 때 닮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 얘가 지금 전체 넓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건 알아요. 전체 넓이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근데 여기가 3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도 3분의 1이고 그럼 여기도 3분의 1이거든. 그렇죠? 자,
자 그러면 이 넓이라는 건 얘랑 얘랑 넓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아. 넓이의 비가식은 1대1인데 봐봐 잘 들어. 얘하고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2라고. 다시 이 녀석은 닮음이 아니야. 우리가 써야 되는 닮음은 이야 얘가 닮음이라는 거야. 근데 얘하고의 넓이의 비는 당연히 1대 얼마야? 2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닮은 비를 넓이의 비로 가려면 뭐 하자? 제곱하자. 얘는 지금 넓이의 비가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 닮은 비로 가야 돼. 길이의 비로.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따라서 얘가 1대 루트 2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가 된 거니까. 그래서 루트 2, 루트 2까지 곱해서 여기의 값이 루트 2가 되면서 우리는 m의 값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닮음을 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 닮음은 이렇게 가면 끝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닮음을 몰라.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존나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면 험난한 길을 가. 이제부터 가면 돼.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얘는 y는 얼마? 3분의 2x 맞아요? 1은 3분의 1x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요 점을 m이라고 설정을 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m, 3분의 1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도형?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 넓이가 3분의 1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분의 1m 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이 되더라. 그러면 슉슉 사라지고 m의 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m의 값은 얼마다? 루트 2다. 할만하긴 해요. 나쁘지 않죠? 닮은 애들이 이미 답이 나왔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요 두 방법만 쓰세요. 다른 방법 쓰지 마. 그냥 닮음이면 닮음으로 가고 아니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직선으로 주어졌네요. 이건 너무 쉬워. 왜냐면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자, 일단 그래프 그려봅시다. 0부터 2까지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A의 X래요. 그리고 쭉 올라가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A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네요. 그러면 A가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1이다. 그러면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얼마다? 1이다. A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값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여기가 1이었어. 그럼 요 식은 A가 1이었으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이거 됐어요? 정말 이거 됐어? 신기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식을 오케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제가 아무도 왜 태클을 안 거죠? A 더하기 2다. A 더하기 2가 1인데. 신기한 아이들. 재밌는 아이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사다리 꼬리. 이거 더 사다리 꼬리입니다. 어? 더였는데. 그니까. 아무도 태클 안 거고. 자, 여기 A죠. 자, 여기 얼마예요? 2를 요 식에다 대입했으니까 요 점은 2,4a 플러스 a에서 5a가 된 거야. 그럼 여기는 5a거든요. 그럼 a 플러스 5a가 사다리꼴의 아래쪽 윗변. 그렇죠? 곱하기 높이가 얼마? 2.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까지 갔어. 이게 1인 거야. 그래서 6a가 얼마다? 1. a 값은 얼마다? 6분의 1. 그래서 이 식은 a 값이 6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x 플러스 6분의 1이라는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0부터 1까지,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1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6분의 1이었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으니까, 2일 갈 때 3분의 1 올라갔을 테니까, 이 점의 좌표는 1, 얼마? 2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요 넓이 또 구하면 돼. 그래서 얼마나 구하면 될까요? 6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에다가 넓이니까 2분의 1.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12분의 8.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맞아. 자, 그래서 이 녀석이 3분의 2가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니? 어떻게 넓이가 3분의 2? 3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 1. 2분의 1 안 했다.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됐어 이제. 맞죠? 맞죠? 자, 닮음으로는 좋구나. 닮음을 할 거면은 사각형 잘라야 잘라서. 자르면 되죠. 이 아이를 잘라봤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닮은 좋아하는 애들을 위해서. 자, 여기가 지금 6분의 1이거든요. 자, 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야. 얘는 1대 3이죠. 3분의 1대 3이죠. 네. 3분의 1을 1대 3으로 쪼개면 얼마예요? 3분의 2요? 3분의 2를 여기가 3분의 2잖아. 3분의 2를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인지? 15분의 얼마? 6분의 1. 1. 자, 여기는 6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 3. 여기는 6분의 2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의 넓이랑 여기의 반절인 6분의 1을 더해서 6분의 1에서 3분의 1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닮은 거 구한 거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맨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돼. 그래서 아랫변,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2분의 1 해야 돼. 매번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귀찮아. 그런데 혹시 끝에 이 여산밖에 더 있어? 직선의 방정식도 그냥 무난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일 거고 뭐 충분히 할만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직선을 구간별로 나눠서 그냥 준 것 뿐이에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1-1번 풀어보세요. 저희 손으로 직접 그래프 그리시고 풀어보세요. 이렇게 머리 아프네. 아무것도 없네 둘 다. 그렇네. 나 바본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KX고 3K니까 일단은 1에서 서로 연속이에요. 1 대입하면 똑같이 K값이 나오게 되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약간 이런 느낌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산하셔서 전체 넓이가 얼마다? 2다 놓고 구하시면 돼요. 요 길이는 지금 K거든요. 요 길이는 4K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넓이 하나, 그다음에 여기 넓이 하나 해서 1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건 연산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좀 아는 애들은 이렇게 하겠지. 이게 사다리꼴이면 K랑 4K를 더했으니까 5K고 그다음에 여기 K 하나가 있으니까 6K죠. 높이는 1로 동일할 거고 그러면 6K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겠구나 1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야 1이 아니고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값은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뭔 소리예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